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도 법원입니다. 중앙지법 지금 잔디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모처럼 야외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최강욱 대표 공판이 있었어요. 최강욱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있었는데, 예정상으로는 오늘 변론 종결을 하고 결심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까지 듣는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공판 말미에 오늘 결심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피고인 신문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피고인 신문 굳이 필요 없다고 했고, 변호인 측에서도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측 다 피고인 신문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휴정 시간에 협의를 하고 오더니 아무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다, 피고인 신문을 좀 진행했으면 한다 하고 양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재판부가 제안하면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고,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단은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강욱 대표가 별도 사건으로, 연관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업무방해 사건으로 지금 1심이 끝나고 항소심 계류 중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 사건이, 형사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신문 내용의 대부분이 그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진술 거부권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대부분일 테고 하니까 피고인한테 너무 부적절한 부담을 지우는 셈이 된다. 그래서 부정적이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오늘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더 잡아서 일단 검찰은 재판부가 제안하면은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 준비를 해와라, 피고인 신문을 준비해와라.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는 그때 만약에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가 진행을 직권으로 이제 게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변호인단이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한다고 하더라도 최강욱 대표가 상당 부분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기일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재판을, 특히 선거법 사건은 보면서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업무방해 사건 알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에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라는 혐의로 업무방해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사건은 선거법,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거짓말이 뭐냐? 작년 총선 직전에 3월 31일에 4월 15일 총선이었잖아요. 이제 3월 31일에 팟빵에 출연을 합니다.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들어보셨죠? 여기에 출연을 해서 녹음 녹화를 해요. 그리고 4월 1일에 이게 방송이 업로드가 돼서 서비스가 되는데, 팟캐스트의 오디오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서비스가 되는데, 유튜브의 영상은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검찰이 주장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고 기소한 그 발언 부분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 버전이 다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중간중간 좀 편집이 되어 있어서 유튜브 영상으로는 그 발언을 전문을 확인할 수가 없고,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을 제가 찾아봤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삭제가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 팟빵 영상, 팟빵 오디오 파일, 그 오디오 파일을 오늘 법정에서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오늘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검찰이 얘기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영진 씨, 최욱 씨가 MC였고, 출연자로 이재호 전 대표죠. 그때 신한국당 때였나 뭐 한나라당 때였나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박시영 대표, 여론조사 전문가 박시영 대표, 그리고 최강욱 당시 후보죠. 국회의원 후보, 열린민주당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였죠. 이렇게 출연을 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최욱 씨가 최강욱 대표한테 묻습니다. 후보자도 기소돼 있지 않냐? 조국 전 장관 아들한테 인턴 관련해서 뭐 특혜주고, 그리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기소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조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위조했다고 기소돼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최강욱 대표가 그걸로 기소된 게 아니다. 죄명은 업무방해 혐의다. 조국 전 장관 아들한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보내줘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거다. 이제 최욱 씨가 물어요. 아니 그래서 인턴을 하긴 했어요? 한 건 맞아요? 뭐 이런 취지로 물어요. 그랬더니 최 대표가 즉각 했죠. 고등학교 때도 사무실에서 했고 심지어는 중학교 때부터도 했다. 근데 그때 써준 것도 있는데, 확인서를 그때 써준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건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문서를 위조해줘서 기소가 된 것 아니냐 했더니 그걸로 기소된 게 아니다. 죄명은 업무방해죄다. 아들한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보내줘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다. 그랬더니 최욱 씨가 인턴을 하긴 한 거냐? 라고 물었더니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중학교 때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턴십 확인서 또는 증명서가 허위의 문서다 말다 뭐 이렇게 기소 사실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듯이 법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본인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턴 하긴 한 거냐? 했죠. 고등학교 때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강욱 대표는. 본인의 인식을 얘기한 거예요. 검찰은 이게 가짜 문서고 가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고 이거를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기소를 했지만 나는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턴을 했고 그래서 내가 도장 찍어서 보내준 거고 그거는 지금이나 그 당시나 1년 전이나 지금도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인식을 이야기한 거고 의견과 주장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본인의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 사건은 그것대로 이것이 허위 사실이냐 그리고 인턴이라고 부르든 체험활동이라고 부르든 어디서 어디까지가 통용이 되는 것이고 그 과장의 정도가 어디까지가 뭐 사법적으로 형사상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노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시에 이 방송 녹화를 하면서 최강욱 대표가 본인의 인식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인식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주장은 지금 변함이 없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유권자를 속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기소에 부정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여서 공소시효 완료 직전에 뭐 30분 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4시간 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공소시효 완료 직전에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여서 기소를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검찰에 미운 털이 박혀서 윤석열 총장한테 미운 털이 박혀서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요. 제가 오늘 법정에서 재생된 이 방송 파일을 들어보니까 박시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욱 씨가 먼저 물어요. 지지자들한테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냐라고 물었더니 박시영 대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최강욱 대표는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검찰의 저승사자 그리고 윤석열을 잡는 호랑이로 인식이 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라 저거 봐라. 감히 네가 날 잡는 호랑이야? 네가 검찰의 저승사자야? 맛 좀 한번 볼래?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혹시 이런 감정이 작동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이 발언 때문에 딱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최강욱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창해왔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짰고 뭐 이랬던 활동 내역은 다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시영 대표가 검찰의 저승사자다, 윤석열 잡는 호랑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오늘 처음 직접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 파일을 들어보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한 것과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이건 구분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헷갈려. 이거를 과연 법적으로 이유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후보자일 경우에, 이게 후보자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후보자일 경우에 그 허위사실 공표라는 이 법 조항 때문에, 선거법 조항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누가 물어도 100% 진실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 본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돼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또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말미에 또 이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잖아요. 올해 이제 인사 이동이 있고, 법관들의 인사 이동이 있고, 재판부가 재편되면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좌배석 판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좌배석이고요. 재판장은 다른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에요. 근데 김미리 부장판사가 말미에 인턴과 체험 활동이 어떻게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은 그렇죠. 인턴과 체험 활동은 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통용되던 용어잖아요. 그런데 최강욱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 1심 재판부에서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이 활동이고, 그리고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뭔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김미리 부장판사의 이 의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김미리 부장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고, 뭐 검찰에서도 애매하죠. 그냥 통상은 뭐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뭐 사회적으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뭔가를 했던 것은 체험활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대학생 이상이 하는 경우는 뭐 인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답변을 하고 넘어갔는데, 검찰도 인턴과 체험활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스스로 이제 자인을 한 거죠. 아무튼 이제 업무방해 사건에서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인턴십 확인서라고 썼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레귤러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뭔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채용에 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판시를 해놨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오늘 뭐 검찰 측에게 추가로 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언저리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출입국 기록 확인서, 이것을 이제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 그런 추가로 제출된 증거, 그리고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추가로 검토를 좀 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추가로 좀 협의를 하고, 그래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검찰은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해온다고 했으니까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할지 말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최강욱 대표는 그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이 확인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진실된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 허위 내용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신문이 아마 불가피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업무방해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건에서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거의 100%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카테고리는 당시의 인식, 이것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지 않을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욱 대표가 답변을 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시의 인식, 힘줘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인식이 이거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실제 얘가 인턴 활동을 했고, 그것이 명칭이 인턴이 됐든 체험 활동이 됐든 그런 활동들을 부정기적으로 와서 했고, 그리고 그 법조인에 대한 이 진로 상담도 했고, 그러다 보니 최강욱 대표가 뭔가 자료도 줘서 검토도 시키고, 또는 영문 번역도 시키고 뭐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영문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사람의 증언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일을 부정기적으로 장기간 해왔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당연히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거겠죠. 발급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해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다. 그런데 얘가 뭐 6년을 했어, 8년을 했어.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집에서 무슨 과제를 내줘서 뭘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뭐를 체험을 했고, 카페에 만나서 뭐를 상담을 했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뭐 10개월이면 10개월, 1년이면 1년의 기간을 정해서 뭐 대충 몇 시간, 뭐 주 2회든 뭐 몇 시간이든 이렇게 기재를 해서 뭐 영문 번역이라든지 뭐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턴 활동을 수행을 했다. 그 정도로 기재를 해주는 것이 당시의 사회상규 또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이냐. 명칭을 떠나서요. 명칭은 사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턴인지 체험활동인지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활동 확인서가 됐든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이게 사회상규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것이냐. 명백하게 이게 법으로 잣대를 들이밀어서 처벌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회의가 있습니다. 뭐 최강욱 대표나 변호인단도 같은 취지로 계속 이제 항변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 이 사건은 뭐 결심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검찰이 뭐 징역 몇 개월 또는 뭐 징역 몇 년 구형을 하겠죠. 뭐 벌금형을 구형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징역 뭐 6월이든 8월이든 뭐 최소한 그 정도는 구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건 진행 경과는 쭉 계속 팔로우를 해야겠기에 오늘 오기는 왔는데, 뭐 검찰이 뭐 징역 8월 구형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타이틀 뽑혀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될 테니 굳이 뭐 반갑지도 않은 얘기 굳이 저까지 또 떠들 필요 있을까 싶어서 오늘 그냥 재판 내용을 방청하는 데 목적을 두고 왔는데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지 않고 다음번 기일에 한 번 더 열어서 양측의 피고인 신문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제안을 했고 피고인 신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결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피고인 신문하고 뭐 결심도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4월 13일 화요일로 잡혔어요. 당초에는 14일 수요일로 잡으려고 하다가 법사위 일정 때문에 하루 당겨서 4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로 일정이 잡혔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관지어서 지금 1심 재판이 끝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심 일정이 아직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사건 배당은 됐고 아직 항소심 일정이 안 잡혔는데, 이거는 또 이제 약간 결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 끝나고 뭐 기자들이 최강욱 대표한테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고 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최 대표는 거의 인터뷰는 응하지 않았고요. 곧바로 법정 빠져나가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공판 내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